추세가 봐야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정당 지지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32, 37 이렇게 좀 붙어 있고 또 궁금한 부분이 조국 혁신당이 그렇습니다. 이게 돌풍을 정말 일으켜서 이게 쭉 갈 것이냐 뭐 일각에서는 이 거품이고 컨벤션 효과다 이렇게 또 축소하는 목소리 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지난주에 비교해 보면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7% 나왔습니다. 7%. 지난주보다도 조금 더 올라왔네요. 지난주 6%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1% 포인트니까 횡보죠. 그러나 네. 빠지고 있지는 않다. 만약에 이게 컨벤션이면 네. 아주 2주 됐으니까 미세하게라도 지금 빠져야 창당되시는 맞거든요. 게. 예. 이게 만약 컨벤션 효과다, 순수한 컨벤션 효과다 그러면 빠져야 맞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왜냐? 정당 지지도에서는 7 나왔지만 네. 이걸 한번 보시죠. 예. 이건 뭔가요? 이거는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당입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15였다가 19가 됐습니다. 어. 19는 상당한 근데 그러게요. 예. 19% 거의 20%까지 나왔다. 예. 그런데 네. 국민의 미래가 살짝 빠져서 34. 37이었다가 34가 됐죠.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죠. 네. 37이었다가 한 주 만에 34. 살짝 빠졌는데 이제 이거는 뭐 처음에 인해고 또 이제 변동 자체는 횡보다 이렇게 보면 더불어민주연합도 25였다가 24. 변함이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15에서 19가 되니까 이거 봐라 20% 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다 횡보라고는 하지만 흐름 자체는 조국혁신당이 뭔가 좀 타고 있다라고 봐가지고 컨벤션이다라고 하면 계속된 뭔가 굵직한 컨벤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순위 정하는 컨벤션이다. 근데 이 순위 정하는 컨벤션이 조국혁신당이 눈길을 끄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더불어민주연합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미래도 사실상 뭐 다르지 않을 텐데 조국혁신당이 이와 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19인데 PK에서도 14예요. 아하. 충청에서도 14. 예. 수도권에서 22입니다. 서울에서 22. 조국혁신당이 서울에서 좀 그다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랬는데 네.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평균 대비 3%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아하. 높은 비율로 나타난 거죠. 호남에서는 25. 호남에서 잘 나오고 있고. 이거를 그러면 진보 성향자별로 보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성향별로 보시면은 이게 참 이거를 보면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38인데 네. 조국 혁신당이 39예요. 하. 진보 성향이신 진보 분들 중에 성향. 예. 동률이죠. 38대 39면 네. 거의 동률이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진보 성향이신 분들한테 상당히 네. 느낌을 잘 받고 있는 거죠. 하. 자, 여기에서 중도를 한번 볼까요? 중도가 중요하죠. 중도는 네.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더불어민주연합이 28.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국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22. 어. 조국 혁신당이 19입니다. 이거면 국민의 미래와 조국 혁신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컨벤션이다라고 하기에는 컨벤션 효과는 약간 좀 넘어섰다. 컨벤션 효과 넘어섰다. 그렇죠. 컨벤션 효과가 있었으면 네. 그거를 지금 밑에서 받쳐주는 상방 압력으로서 밑에서 올려주는 무엇인가가 있고요. 네. 그게 진보 성향자 중에서의 비율은 이제 더 이상 더불어민주연합이 뭐 더 크고 조국혁신당은 이제 막 벤처로서 올라오는 이게 아니고 거의 반분이에요. 진보를. 중도에서는 뭡니까? 네. 보수 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는 22대 19. 중도에서는 특히. 예. 중도에서 22대 19예요. 그러면 중도에서 19 얻었는데 전체 평균 19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뭐냐? 조국 혁신당은 진보에서의 어떤 지지도를 가지고 중도도 지금 견인 중 아닌가? 그렇죠? 그게 첫 번째 발견사항. 예. 두 번째. 서울에서 22 나왔죠. 네. 서울에서 노력하면서 서울에서는 지난주에는
전체 평균 저 15일 때 서울에서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서울에서는 요거보다는 좀 낫나 뭐 이랬는데 지금은 22가 돼서 서울에서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9죠. 국민의 미래가 27인데 네. 이렇게 따지면은 서울에서도 이거는 저 뭐니까 천하 3분지게 마냥 네. 3등분 하는 건가? 하하. 완전히 등분은 아니죠 지금은. 하지만 이게 상승세? 오차범위 이내로 다 들어와 있는 보이고 거니까. 있다. 예. 자 이렇게 따지면 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전체적으로 반분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가설적 문제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아까 예. 반분한다고 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결정하는 그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포션을 파일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 걱정이 된다는 거. 민주당은 뭐 일당이 안 될 가능성, 그러니까 과반을 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몰빵해야 된다 이렇게도 강조하시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포션 파일을 좀 갈라먹고 쪼그라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파일을 좀 키워서 뭐 지민비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듯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또 득표율을 많이 얻어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또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의 지역과 비례가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나눠지 역할이 좀 분담되는 식으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사실은 이게 제로섬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비슷한데 결국 그냥 쪼개기다, 네. 나누기다라고 하는 제로섬이냐 아니면 포지티브 섬이냐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합쳐봤더니 더 커졌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네거티브 섬일 수도 있다라는 그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가설이었지만 그것도 조국혁신당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네. 중도 성향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선호도가 떨어지면 민주당마저 이제 타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제 전망은 틀렸습니다. 예. 사과하세요. 그러면. 사과드립니다. 사과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니 사과드립니다. 아, 농담이고요. 예, 제 전망은 그래요? 아주 보기 좋게 틀렸고요. 지금 보면 최소한 네. 제로섬인데 지금까지 나온 수치로만 보면 네. 제로섬이 아니고 포지티브 섬의 가능성이 있다. 네거티브 썸은 확실히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다. 제가 틀렸어요. 잘못했습니다. 어. 고백하자면 제가 잘못 전망한 거 맞고. 그런데 예. 이게 제로섬이 되면 두 개를 합치면 예전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두 개를 합치면 더 나와요. 지금은 더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파이가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더 나온다라는 거는 비례에서는 그렇다. 비례에선 그렇다. 예. 비례에서는 네. 더불어민주연합이 혼자 있는 것보다 네. 조국혁신당이 있어서 가져오는 목도 있겠지만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다른 뭐 부동층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조금씩 더 가져와서 불리고 있는 게 있는 거는 맞아요. 비례로만 보면. 비례만 보면.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민비죠. 지역구는 네. 안 낸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표를 주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온 사람들이 네. 그러면 민주당을 찍거나 아니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정당을 찍기 쉽지 않을 거는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는 뭡니까 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찍을 확률은 상당히 있을 것도 같고 정의당이 지역구 후보가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도 있겠네요. 하여간 국민의 힘이나 네. 또 개혁신당이 있을까요? 하여튼간에 국민의 힘에는 표가 안 갈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조국혁신당에게 비례표를 주기 위해서 네. 등장한 원래는 안 나올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 유권자분이 나와가지고 예. 표를 어디다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역에서 중요한 거죠. 지역구 선거에서. 예. 그런데 국민의 힘이나 개혁신당에는 힘은 아닐 것 같고 개혁신당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국민의힘은 아닐 것 국민의 같아요. 확실히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좀 비판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구 와가지고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후보들이 그나마 많이 소속되어 있는 예 더불어민주당일 확률이 당연히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뭘로 봐야 되느냐? 네. 우리는 여론조사 중에서 동일한 지역구에 조국 신당이 들어간 때하고 안 들어간 때 그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전에 있어서의 그 후보들을 보면 돼요. 그런데 제가 네. 요새 보면 2월 5주를 지나서 3월로 와서 조사한 것들을 보면요. 조사 결과를 보면 묘합니다. 왜요? 민주당 후보들이 좀 좋은 경우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국민의힘 네. 후보들이 막 오차범위에서도 괜찮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조국 혁신당의 효과인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면서 약간 좀 무리수를 둔 것도 있겠다. 그렇죠. 뭐 그것도 예. 있겠고. 두 번째,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하면서 되게 좀 내부적인 일에 신경을 쓰느라 뭐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그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메시지를 못하는 측면을 조국 혁신당이 해주면서 뭐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준다던가 이런 게 있었을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종섭. 네. 그 부분 국경 논란까지 벌어지면 중도와 보수마저도 중도이신 분들 보수이신 분들도 기분 나쁠 수 있겠다. 아. 이런 몇 가지.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큰 발화지점이 있고 큰 불이라고 한다면 작은 불들이 아까 뭐 누굽니까 도태웅과 뭐 이런 분들 예. 뭐 그런 취소됐죠. 어떤 그런 그게 이제 공천 취소가 되는 네. 거기까지 가서 잔불들이 또 있더라. 이렇게 따지면서 제가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네. 요거 한번 보시죠. 문화일보인데요. JTBC 조사를 인용한 겁니다. 네. 오늘 아침 보도가 됐네요. 예. JTBC 방송 화면을 캡처했다라고 해서 네. 보도가 됐는데 어제 JTBC 방송한 걸 예.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낙동강 벨트거든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김두관 후보는 김태호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격돌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이긴다 진다를 하기 어려운데 지금 수치만을 보면 시상으로는 앞자리가 달라요. 예. 앞자리가 달라 버리니까 네. 이거 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이기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튼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이죠. 여기 네. 조혜진 후보가 경남 김해을에 왔었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밀리죠. 김해을은 그렇죠.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러면 16% 예, 포인트 그렇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수치상으로는. 많이 차이 난 네. 거죠. 전재수 후보와 그래도- 서명수 후보 이 경우 한번 보시죠. 네. 이것도 9%포인트 격차입니다. 9%포인트면 지금 오차범위에 아주 미세하게 오차범위를 넘어서가지고 네. 이거를 뭐 압도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공통점. 오른쪽을 보시면 이 세 분은 네. 중진입니다. 그리고 재배치됐죠. 맞아요. 재배치. 중진 재배치. 중진 재배치됐죠. 아니 김태호 이분은 도지사 출신이긴 하지만 네. 제가 알기로 양산에 굉장한 그 연고가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조혜진 이분도 갑자기 이제 김해을로 이제 배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서명수 이분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진갑인가 거길걸요. 네. 진구 쪽인데 배치된 거 다시 배치된 거죠. 이 부산 시장이지 않습니까? 부산 지금 시장 출신. 와중에 보시면은 부산 진구갑이네요. 진갑.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왼쪽에 더불어민주당 세 분은 원래 있던 그렇죠. 지역구에서 예. 되게 이제 노력하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음. 근데 국민의힘의 이런 전환 배치가 지금 성공적이겠느냐 과연 이 상황에서 그렇네요. 그러면 낙동강 벨트에서 전환 배치를 통해서 중진이 네. 험지에 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진이 험지에 가서 몸을 불사르고 거기서 네. 이제 잘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안 되고 그러면 이 중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조혜진, 서병수 네, 네. 이분들이 있었던 지역구 거기는 알짜배기면 거기는 또 누가 들어가느냐? 그래요. 이것도 볼만한 거거든요. 묘한 방식의 물갈이. 지금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조용하게 조용하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됐다라고 언론들이 초반에 예.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그냥 뭐 무리수였다. 무리수였다. 그리고 중진을 어떻게 보면 정계 은퇴의 길로 이렇게 몰아넣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도. 컷오프 시키지 않고 그냥 예. 자연스럽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을 예. 열어줬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그래서 아까 요 말씀 드리다 말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조국 혁신당이 뜨면서 뭔가 움찔하고 바뀌고 있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조금 뭔가 방심을 했고 네. 이런 것들 속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땐 큰 어떤 이동이 보인다. 아하. 민심 이동이 보인다.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민심 이동이 보인다. 예, 예.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네거티브 썸이나 제로 썸이 아닌 포지티브 썸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설을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지티브 썸으로 갈 확률이 있겠구나. 포지티브 썸으로 예. 갈 확률이 있다. 예, 항상 가설을 제기하는데 가설을 저 많이 제기. 틀립니다. 예, 아까 그 아니 근데 네거티브 썸 예. 틀려가지고 아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진짜. 네거티브 썸은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확인이 돼서 예. 제로 썸 아니면 또 이제 포지티브 썸으로 가고 있다. 파이가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예, 보고 예. 계시는 거고.